칠곡 학정동에 두산이버 더제니스 센트럴이 분양을 합니다. 나름 착한 분양 금액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징조일까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대구 부동산 어떻게 될지 지난번 자료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내림과 올림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전세 가격이 먼저 상향을 하게 됩니다. 매매 가격은 투자 수요도 있지만 전세 가격은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항상 대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매매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다가 또한 전세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매매 가격도 보합을 유지하다가 가격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은 일정한 흐름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흐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쓰기도 하고 또한 규제 정책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1967년부터 2006년까지 살펴보시더라도 경기 흐름에 따라서 부양 정책을 쓰기도 하고 또한 규제 대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정권별로 주택 정책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살펴보게 되면 노태우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지 가다 보유세도 매기게 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더불어 200만호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전후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나중에 외환위기 IMF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많이 꺾이게 됩니다. 참고로 노란색 그래프는 서울입니다. 검은색으로 표기되는 부분은 전국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점선 표시는 6개 강력시입니다. 전국과 서울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완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는 조금 살아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규제 대책,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다시 꺾이는 현상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시점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여러가지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일정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택지 지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택지 지정의 영향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금융위기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 시점이 하우스 푸어가 많이 이야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일본 따라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집을 사면 웃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보금자리 주택 150만 채를 짓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대출도 풀어주면서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월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로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시점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여파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번의 규제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에 가격 상승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꺾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마다 부동산 활성화와 그리고 규제 대책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치고 사이트를 참고로 해서
아파트 전망 필수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대구 아파트의 부동산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매매 전세 흐름입니다. 최근 6년간의 시도별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세 대비 매매 저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 대비 저평가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에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네 번째, 물가 대비 저평가되는 부분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현재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부담 능력을 찾아서 이 부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세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높게 되면 갭투자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갭투자가 50% 이상이 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50% 이하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소 침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매매와 전세의 수요 공급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수요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향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아홉 번째, 미분양 물건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같이 곁들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미분양 현황입니다. 2010년도 시점과 비교하면 지금 현재는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소 미분양 물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렇게 준공 이후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 많지 않더라도 현재 준공 이후에 미분양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공 중에 있는 단지들이 있어서 준공 이후에 미분양은 좀 더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기간별 수요 입주 현황입니다. 대구는 2015년도부터 공급 물량이 꽤 많았습니다. 24년도까지 공급 물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5년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대구시 연도별 인허가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부터 22년도까지는 꽤 많은 인허가 물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에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5년도 이후에 26년도, 27년도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5, 26년도 이후에는 조금의 가격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지수도 21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KB부동산을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세율도 부동산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중구는 59%, 달성군이 69%, 서구가 56, 동구 68, 남구 64, 달서구 68, 북구가 73%로 꽤 높습니다. 수성구가 54%입니다. 통상적으로 70%가 넘어서게 되면 전세율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심리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와서 24년 3월 시점보다는 다소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세는 6 이상, 매수의 지수는 40 이상이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수치에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도 시점에 매수의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떨어진 상태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대구는 시세 부분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매 그다지 활발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역시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전세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구의 소득 대비 매매 가격은 다소 고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가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는 대구의 소득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매매 가격이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세가율도 지금 현재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급량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전세 공급량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 물량 당연히 많고 미분양 물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대구의 부동산 경기는 그다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아파트는 공급 물량이 많고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이기에 당분간은 고압 상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인허가 물량도 부족한 상태라 우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25년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대구 아파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투자 매수는 보수적으로 하고 실수요자라면 매수의 시장인 지금이 오히려 매수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가장 낮은 금액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매수 활동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데이터를 통해 대구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